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갓 40이 된 주부입니다. 지금은 비록 일을 쉬고 있지만 작년 초까지만 해도 저는 동네에서 제법 규모가 큰 프랜차이즈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작년에 남편 때문에 가게를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제가 5년 넘게 열과 성을 다하고 장사도 잘 됐던 아이스크림 가게를 왜 접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어이없고 기막힌 얘기를 털어놓으려 합니다. 저는 7년 전까지만 해도 집에서 살림하던 전업주부였습니다. 딸 하나 키우며 살아오고 있었는데 남편 벌이가 나쁘진 않았어도 앞으로 딸의 교육료, 대학 가고 시집 보내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남편 월급 가지고만 살다가는 저희 노후 비용은 꿈도 못 꾸고 나중에 실버푸어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날이라도 젊었을 때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그동안 들었던 적금 깨고 빚내고 친정엄마 아파트로 담보대출까지 받아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냈습니다. 저희 동네는 학군이 좋고 아이들이 많은 동네라서 아이스크림 가게 장사가 잘 될 것 같았거든요. 역시나 제 예감은 적중했고 저희 가게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됐습니다. 한 달 수입이 남편 월급의 2배, 3배를 거뜬히 뛰어넘어서 남편이 회사 그만두고 가게를 도와줄까 했었지만 저는 그래도 아직 젊은데 다닐 때까지 회사 다니는 게 낫다고 남편을 말렸습니다. 남편은 보험 세일즈를 하는데 원래 활발하고 호탕한 성격에다가 말도 잘해서 실적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영업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가게 매출이 잘 나올 때마다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좋게 달래는 것도 한두 번이지 한 번은 가뜩이나 가게 일도 힘든데 남편이 또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니 저도 짜증이 나서 좀 욱해버렸어요. 아니, 왜 계속 똑같은 말을 하고 그래? 말했잖아. 둘 다 가게에만 올인하는 건 너무 위험해서 안 된다고. 그러자 남편도 화가 났는지 뭐가 위험한데? 매니저나 알바니 남한테 인건비 쓰는 거보다 나한테 맡기면 당신이 제일 편해지지. 지금 고맙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하면서 핀잔을 주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빈정이 확 상했습니다. 자영업이 얼마나 불확실한데 가게가 계속 잘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러다 불경기 와서 장사 안 되면 우리 뭐 먹고 살아? 윤정이 지금도 돈 많이 드는데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입시 준비할 때 장사 안 되면 그때는 당신이라도 회사를 다녀야 생활이 될 거 아냐? 남편은 제 말에 보험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냐? 요즘 실적 떨어졌다고 위에서 쪼고 아래서 치고 올라오고 정말 회사 때려치고 싶다고 호소했지만 저는 단호히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와 진짜 독하다 독해. 남편이 이 정도로 말했으면 못 이기는 척이라도 좀 해라. 하여튼 정 떨어지게 하면서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고 이 일로 부부 사이도 좀 소원해졌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로 마치 시위하듯이 일부러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외박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저는 세일즈가 워낙 회식도 많고 접대 자리도 비일비재하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심지어는 주말마다 도와주던 가게 일도 일절 안 도와주고 약속 있다며 나가버리더군요. 또 회사 그만둔다는 소리 하려고 밑밥 가는 거려니 싶어서 그냥 놔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건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초장부터 확실히 잡았으면 지금 이런 얼척없는 일이 일어나진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여하튼 남편의 잦은 외박과 주말 약속이 많아질수록 우리 부부는 점점 멀어졌고 잠자리하는 횟수도 급격히 줄었습니다. 결국은 5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쇼윈도 부부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도 크게 슬프진 않았습니다. 이만큼 살았는데 새삼스레 무슨 그런 거에 아쉬워할 나이도 아니고 가게에 일이 바빠 그런 생각할 여유도 없었으니까요. 주위의 학부모들은 남편과 사이가 좋던 날던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자영업 성공 신화책을 내도 되겠다고요? 그 정도까진 아니지만 아이스크림 가게는 저에게 많은 선물을 가져다 준 건 분명했어요. 차린 지 5년 만에 이미 친정엄마 빚도 갚고 제 빚도 다 갚고 대출 없이 내 집 마련에 성공도 했으니 저는 자영업으로 중박 이상은 친 거라고 만족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것은 올해 중3 된 딸의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딸은 항상 전교 5등 안에 드는 우수한 성적으로 저를 기쁘게 했는데 저는 이 아이를 명문대 입학시켜서 더 큰 세상에서 살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윤정이 친구 엄마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윤정이가 안 됐다고요?
아무리 애가 똑똑해도 워킹맘의 자식들은 한계가 있는데 고등학교 가면 애한테 목숨 거는 엄마들의 자식들한테 밀릴 수밖에 없다고요. 저는 무슨 공부를 애가 하지 엄마가 하나 싶으면서도 고등학교 3년을 위해 지금부터 학습 계획을 짜는 주위의 극성 엄마들을 보면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아이스크림이나 팔고 있는 게 맞는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팔기로 결정했어요.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으로도 딸아이 교육비며 대학 등록금은 충분할 테고 게다가 다행히도 남편이 아직 보험회사를 잘 다녀주고 있어 그 월급이 있으니까 해볼만 하다 싶었죠. 그래서 프랜차이즈 측에 말했더니 글쎄 가게에 걸린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게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저 몰래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겁니다. 게다가 이 집까지도 저 몰래 대출받아 연체가 밀려 은행에 넘어갈 판이더군요. 저는 당장에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이 인간이 뭘 하는지 또 전화를 씹더군요. 열받아서 당장에 보험회사로 쳐들어갔는데 세상에 남편이 이미 올해 초에 회사를 그만뒀다는 게 아니겠어요. 이 코로나 시즌에도 영업 뛴다며 그렇게 생색을 내는 사람이었는데 몰래 회사를 그만두다니 정말 이 사람 뭔가 싶어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설마 도박하나? 보증 섰나? 보이스피싱인가? 아니면 혹시 나 모르게 가게라도 차렸다. 별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샤워하고 있을 때 몰래 남편 휴대폰을 봤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다 폭삭 망할 판에 가만히 있을 순 없었으니까요. 그랬는데 세상에 남편 휴대폰 카드 내역이며 온라인 메일, 통장 내역을 보고 충격에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남편은 거액의 대출금을 받을 때마다 바로 박미영이라는 여자에게 송금하고 있었습니다. 박미영이 대체 누굴까? 남편의 메일 검색으로 찾아보니 그 여자와 주고받은 메일이 나오더군요. 그리고 거기엔 웬 부동산 계약서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이란 인간 쓰레기는 이제 고등학교 입시 준비로 한창 돈 많이 들어갈 딸이나 가게에서 힘들게 일하는 와이프 생각은 안중에도 없이 집안의 돈이란 돈은 모두 쓸어다가 박미영에게 카페를 차려준 겁니다. 그 카페는 심지어 SNS상의 디저트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그야말로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저희 아이스크림이랑은 비교도 안 되게 비싼 디저트를 팔더군요. 박미영은 매대에서 계산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고 남편은 앞치마를 두르고 팬케이크를 나르는데 누가 봐도 금슬 좋은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열받아서 카페 안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상간녀 박미영의 머리채를 붙잡고 패대기기를 치고 싶었지만 막상 안으로 들어가니 제대로 말 섞을 기회조차 없더군요. 손님, 죄송하지만 번호표 뽑고 밖에서 기다려주시겠어요? 그렇게 너무 바쁜 박미영과 남편의 모습을 지척에서 보고 있는데 참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웃음이 다 나더군요. 그러다가 남편이 저와 눈이 마주쳤고 지도 사람인지 당황해서 와장창창 접시를 깨더군요. 아니, 당신이 여기 어떻게 오긴 당신이 카페 차린 것 같아서 한번 와봤지. 근데 이 가게가 당신 가게가 아닌가 봐? 심지어 여기 팬케이크 위에 올라간 아이스크림은 우리 가게 신제품 같네. 박미영은 그제서야 제가 누군지 눈치챘는지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저는 어딜 도망가려고 하며 바람처럼 달려가서 그 여자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지도 털끝만큼은 양심에 찔렸는지 왜 이래요. 남의 가게에서 말은 하면서도 차마 제 눈을 똑바로 보진 못하더라고요. 왜 이러는지는 당신이 제일 잘 알겠지. 남의 남편 꼬여내고 심지어 우리 가게 아이스크림까지 빼돌려서 장사하니까 그동안 얼마나 재밌었을까. 근데 이 디저트 남의 가슴에 대못 받고 천벌 받을 짓 해서 만든 거 여기 이 사람들도 알까? 본인들 입에 들어가는 디저트가 사실은 한 가정을 파괴한 대가라는 거. 저는 분한 마음에 일부러 사람들이 들으라고 더욱 큰 소리를 냈습니다. 손님들이 제 말을 듣고 응성대자 박미영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고 남편은 제 손을 붙잡으며 나가서 얘기하자고 밖으로 끌고 나오려 했지만 저는 너무 분해서 그 X의 어깨를 잡아 흔들며 대답해보라고. 남의 남편 꼬여내서 디저트 만드니까 기분 좋냐고. 너 때문에 우리 집 개털돼서 우리 딸 곧 고등학생인데 과외는커녕 학원도 못 다니게 생길 판이라고 소리소리 질렀습니다. 박미영도 저를 노려봤는데 하고 싶은 말은 많은 표정이었지만 손님들 보는 눈이 너무 많아서 뭐라 말은 못하고 그저 씩씩대기만 하더군요. 남편은 더 이러는 게 지금 업무 방해라며 저를 끌고 나오려는데
저는 끝까지 상간녀만 위하는 그 모습에 완전히 핀이 나가서 그 인간의 따귀를 후려쳤습니다. 야, 이 인간아. 네 딸은 이런 화려한 디저트는커녕 밥 먹을 시간도 아가며 공부 중이야. 네 와이프는 이날 이때까지 손님 아이스크림 퍼주면서 손목이 나만하질 않았어. 근데 너는 밖에서 우리 가게, 우리 집 다 팔아다가 저딴년 가게 차려주고 팬케이크 날라주고 있냐? 저기 저 어린 대학생들 보면 네 딸 생각 안 나디? 이 팬케이크에 아이스크림 올리면서 내 생각은 안 났어. 네가 사람 새야.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남편을 보자 남편은 사과나 반성은커녕 제 손목을 꺾어서 저를 떠밀듯이 가게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오히려 바람난 걸 키 제 탓으로 돌리대요. 야, 넌 네 잘못은 생각 안 해? 까놓고 네 남편을 남편 취급한 적 있어? 내가 그렇게 힘들다고 해서 좀 그만두면 안 되냐고 사정했을 때 내 말 귓등으로도 안 들었지? 내가 살다 너같이 독한 년은 진짜 처음 본다. 솔직히 네가 이렇게 정 떨어지게 하는데 바람 안 피는 게 이상한 거 아냐? 남편의 적반하장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더욱 당당하게 어차피 디저트집 대박나면 저랑 이혼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알게 됐으니 차라리 잘 됐다고 하더니 유책 배우자 주제에 너무나 뻔뻔하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대신 양육권이랑 친권은 다 저한테 넘기겠다면서요. 자기는 상간녀가 아직 29밖에 안 됐으니까 아들이든 딸이든 얼마든지 새로 낳을 수 있다고 무슨 큰 인심 쓰듯이 말하는데 저는 다시 한번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리고 상간녀 위자료 소송하고 이 디저트 가게도 장사 못하게 맨날 찾아갈 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상간녀 위자료 소송하면 자기 기가 방금 뺨 맞은 게 폭행죄로 고소할 거고 가게에 쳐들어온 것도 업무 방해죄로 고소할 거라고 했습니다. 정말 인두껍을 썼다고 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때 느꼈고요. 저는 아이 입시고 뭐고 간에 저 년놈들을 응징하기 위해 남편을 사기로 고소하고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이혼 소송을 했고 상간녀에게도 거액의 손해배상과 함께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엔 정말로 저를 폭행 및 업무방해로 고소했던 두 년놈은 SNS로 소문나서 가게가 문을 닫자 저에게 제발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지만 저는 끝까지 갈 생각입니다. 코로나로 최종심 재판이 미뤄져서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저의 완승일 거라고 하더군요. 두 년놈이 디저트 가게로 번 돈은 이변이 없는 한 제 손으로 다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재판 준비로 한창 공부하는 딸에게 신경 못 써준 게 참 미안하네요. 폭풍 같은 시절이 지나고 나면 저도 다시 제 일상을 찾아가겠죠.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를 건강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바보같이 당하는 일 없이 행복한 가정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